오늘 그 관객분들 좀 많이 오셨기 때문에 좀 질문을 관객분들한테 좀 많이 받을게요. 그래서 저희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어서 혹시 뭐 손 들어주시면 바로 저희 마이크 해서 질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네, 네, 이제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박혜수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제 세미가 극 중에서 노래를 되게 잘하시고 배우님도 노래를 잘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아마 하은이랑 또 노래방에 간 경험이 많았을 텐데, 이제 만약에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하은이랑 세미랑 노래방에 갔을 때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한 소절 불러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미와 하은이가 노래방에 갔다면 일단 그 당시에 탑 100에 있는 여자 아이돌 노래들은 이제 세미는 노래 담당, 하은이는 춤 담당 느낌으로 신나게 신명나게 불렀을 것 같고요. 그 노래를 제가 지금 여기서 한 소절 부르려면 뭔가 그 당시 탑 100에 있었을 법한 노래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제가 기억하는 탑백, 제가 그 세대가 아니라 가지고 영화를 쓰긴 했지만 근데 아니에요. 네. 아마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에이핑크 분들 노래 막 이런 게 탑백에 있었을 거예요. 네. 뭔가를 플러팅의 한 요소로 노래를 부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 그런 노래들은 다 사랑 노래이기도 하잖아요. 이소라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대 세미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아까 질문하시는 거. 네, 여기 두 번째 줄. 되게 영화를 보면서 꿈 같은 영화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혹시 감독님이 이 영화를 쓰시면서 감독님의 꿈에서 반영된 장면이 있는지, 아니면 영화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 말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장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꿈을 많이 꿨는데 세미가 하은이가 돼서 깨어날 때 은행나무가 학교 복도 창밖으로 보이잖아요. 그거를 꿈속에서 정확히 그 시점으로, 그 눈높이로 제가 이렇게 뒤로 누운 채로 미끄러져 나가면서 그 은행나무를 본 기억이 있고, 그거를 어떻게 찍게 됐냐면, 사실은 그 컷은 예정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없는 비어있는 학교를 어떻게 찍을까 하다가 학교를 둘러보던 차에 이제 창밖에 제가 꿈에서 봤던 것과 거의 흡사한 그 은행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촬영 감독님한테 내가 이런 꿈을 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찍어달라고 한 적이 있고, 저의 두 번째로 좋아하는 장면, 제가 영화를 본 지 좀 오래됐어요. 영화가 어떤 장면을 두 번째로 좋아하지? 공룡 건져내면 연사쌤이가 눈물 흘리는 장면을 지금 생각해보니까 기억에 남네요. 두 번째로 좋아하는 장면이 있으세요? 두 번째로 좋아하는 장면은 저는 사실
이 순위가 매일 바뀌어서요. 아마 제가 집을 때마다 매번 다르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오늘의 두 번째 장면은요. 세미가 엄마 아빠랑 국수 먹는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오늘의 첫 번째는 저는 교실에서 이제 밤에 쌤이랑 하은이랑 마주치면서 너 왜 여기 있어 하는 그 장면. 둘이 서로 예상치 못하다가 마주쳤는데 이제 너무 보고 싶었는데 아직 뭔가 삐진 게 막 풀리진 않았고 반갑긴 한데 티는 내기 싫고 막 이런 그 복잡함이 담겨있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이게 교실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죠. 오프닝도 그렇고. 근데 영화를 보기 전에 교실을 어떤 이미지로 그릴까 사실 조금 걱정도 되면서 또 어떤 이미지로 다가올까 했었는데 감독님께서는 그 작업하시면서 교실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생각하셨고 또 어떤 이미지로 영화 속에 남겨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교실 크게 뭐 별다른 생각은 없었는데 그냥 미술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저는 애초에 영화를 찍을 때 현실을 있는 그대로 찍는 것은 썩 맥히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교실의 풍경을 보면 되게 원색들이 정말로 다양하게 배치가 돼 있고 특히 뭐 교무실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미술적으로 좀 덜어내려고 했었던 것 같고 미술 감독님도 그래서 뒤에 뭐 그 게시판이나 이런 거를 구성할 때도 너무 이렇게 좀 색이 중구난방이 되지 않게 하셨고 그 공간적으로 처음에 교실 장면을 떠오른 게 오프닝 장면에서 콘티가 애초에 처음부터 그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거울에 세미가 들어오게 되는 방식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게 감이 안 잡혀서 일단 미리 학교를 섭외해서 이거를 테스트했던 기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잘 맞았나요? 현장에서는 그 거울의 위치와 네, 그거는 잘 별로 테이크도 얼마 안 가고 네.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이제 좀 많아지셨는데 여기 앞쪽부터 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영화 보면서 두 가지 궁금한 게 있었는데 하나는 그 쌤이랑 하은이가 되게 그 성격이 되게 그 평소 성격인 것 같아서 되게 쌤이는 약간 좀 짜증이 많은데 정도 같고 이제 하은이는 좀 되게 털털하지만 장난도 좀 치는 그런 성격인데 이제 실제 성격이랑도 비슷한지 궁금하고 그리고 감독님께는 그 중간에 박정민 배우가 나와가지고 제가 되게 놀랐는데 약간 박정민 배우를 생각하고 만든 역할인지 아니면 역할을 먼저 생각하고 박정민 배우를 캐스팅하게 된 건지 궁금해요. 일단 네 세미와 하은이와 저와 시은 배우는요 그 성격이 조금 많이 비슷한 것 같고요. 항상 시은 배우한테 하은이랑 성격 비슷하다 그러면 아니라고 하는데 그 아니라고 하는 것까지 김하은이 그런 워드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실제로 같이 있을 때도 보면 그 티키타카가 되게 세미와 하은이 같기도 해요. 막 저는 삐지고 하은이 그럼 또 애교 부렸다가 갑자기 또 무시하고 그런 네. 그렇고요. 엄청 친구같이 그렇게 지내고요. 네? 감독님. 원래 쓸 때는 정민이 생각이 없었고 네, 제가 할까 생각도 했었어가지고 근데 그 20대 대학생이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실제로 정민이가 입은 그 옷을
의상 피팅 때 입은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으로도 그게 남아있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이걸 진행을 하면서 그래도 이거를 좀 많은 사람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뭔가를 창작자로서 너무 이 적극적으로만 고집을 부릴 게 아니라 좀 염치를 챙겨야겠다 해서 정민이를 캐스팅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뭐 기억나는 박정민 배우와 정민이는 그게 다 계산을 하고 온 건지 모르겠는데 애드립이 엄청 많았고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다 애드립으로 커버를 쳤고, 그리고 이제 상대하는 배우들이 다 신인 배우들인데 그 배우들이 주눅들지 않는 선에서 이제 그쪽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면 그걸 그냥 보통은 자기 할 거 바빠가지고 흘려보내는 수도 있는데 정민이는 그런 걸 다 받아서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믿을만한 배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저를 안 찍고 있을 때 미진이와 친구들과 그 또리아범이 막 이렇게 티키타카가 이루어지는 장면에서 이제 그때가 이제 지하철 지나다니는 소리나 주변 소음 때문에 좀 테이크를 많이 갔었는데 이제 매번 대사를 조금씩 바꾸시고 또 애드립이 또 새로운 애드립이 나오고 하니까 그게 구경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더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차피 여기서 째려보고 있으면 되니까 테이크 더 갔으면 좋겠다 혼자 속으로 좀 그러고 있었는데 그만큼 정말 뭐 박정민 선배님 너무 뭐 당연히 잘하시는 거 알고 있었지만 그 애드립의 현장에서 보는 거에 또 한 번 놀랐고 저는 그 신인 배우이신 그 미진이 비롯한 그 친구분들도 선배님의 그런 애드립에 정말 하나도 주눅들지 않고 매번 그 바뀌는 애드립에 또 바뀐 대사를 이렇게 주고받는 그 에너지에도 엄청 저는 되게 감명 깊게 봤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또 지금 네 여기 가운데 드리겠습니다. 네, 가운데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하은이가 처음에 이제 흠바바에 대한 메모까지 쓸 정도로 글을 쓴다는 건 자기 마음에 확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 세미를 만나러 가는 날에 또리아범을 만나러 갔을까요? 일단 하은이는 세미보다는 확실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약간 헷갈려하는 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 하은이라는 캐릭터가 가진 성향 자체가 약간은 충동적이고 자극적인 거 좋아하고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는 성격인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는 세미를 만나는 것보다는 그 또리아범을 만나러 가는 게 자신의 그 어떤 그때 당시의 순간에 있어서 더 재미있는 이벤트였기 때문에, 또 세미한테 거짓말을 하고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재미있는 스릴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기 네. 네, 영화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그 일상적인 하루의 어떤 비일상적인 느낌을 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출이 많잖아요, 영화가. 노출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꿈 같은 장면들이 많았는데 처음부터 계속 그렇게 꿈 같은 하루를 그려냈다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근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꿈이 아니라 선명했던 게 이제 두 개가 있었어요. 이제 하나는 굉장히 초록색을 많이 쓰신다라는 거에서 그 초록색이 나올 때마다 선명함을 한 번씩 느꼈고, 이제 두 번째는
마지막 장면에 이제 박혜수 배우님께서 사랑해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모든 소리가 다 음소거가 되고 박혜수 배우님의 말소리 사랑해만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두 가지가 이 영화에서 굉장히 선명하게 다가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께 궁금한 거는 혹시 감독님께서 초록색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셨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 만약에 그게 혹시 영화 작업하실 때 그런 건 없었다면 GV나 아니면 개봉 이후에 어떤 새롭게 의미 부여된 게 있는지, 그렇게 첫 번째가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혹시 감독님께서 사랑이라는 게 이 영화를 만들면서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아니면 어떻게 구성을 하셨는지, 네, 이렇게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 초록색이 주는 느낌은 일단은 그 이파리 하나하나 살아 있고 바람이 불면 또 흔들리고 하는 모습들이 주는 그 생동감이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잘 잡아내려고 했고, 그래서 더욱더 날씨 같은 것들이 특히나 이런 식물들 곁에서 찍을 때는 되게 중요했고요. 근데 그 식물들이 뭐 병원에서도 나오고 그 샘이 집에서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그 식물이 여러 스케일로 뻗어나갔다가 어떤 한 공간에 빨려 들어가듯이 이렇게 좀 축소돼서 보여지고, 이런 어떤 시각적인 완급도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식물을 좀 다양한 방면으로 담아내려고 했고, 사실은 또 이거는 그냥 촬영 감독님이랑만 공유했던 어떤 레퍼런스인데, 그 마크리라고 그 호샤오시엔의 촬영을 많이 했던 촬영 감독의 다큐멘터리인데, 그 감독님이 어떤 순간에 이제 그 이파리가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리는 걸 막 정말 흐뭇하게 찍으시면서 뭐가 이렇게 반가워서 손을 흔드냐고 막 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 어떻게 보면 그냥 막연히 그냥 지나치면 어떤 대상이고 사물일 수 있는데, 어떤 그런 소소한 어떤 의사소통 같은 것들, 뭔가 이 대상을 그냥 보이는 대로 바라보지 않고 어떤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거를 읽어내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되게 중요했고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 다음 질문이 뭐였죠? 사랑. 사실 뭐 마지막에 그 세비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를 찍으려고 이 영화를 찍으려고 한 건 맞거든요. 근데 가만히 제가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랑에 어떤 대단한 의미가 있다거나 엄청나게 감성에 젖어든다거나 서정적인 느낌이라거나 따뜻하거나 이런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보다는 조금 엄밀히 말하자면 좀 더 정확해지려는 것, 혹은 뭔가 내가 저 대상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알고 싶다라는 느낌에 더 가깝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거를 어떻게 보면 마냥 이렇게 감성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뭔가 과학자들이 어떤 이 존재의 어떤 의미를 알고 싶고 비밀을 풀어내기 위해서 뭔가 계속해서 전 생애를 바쳐서 어떤 연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해지려고 하고 좀 더 뭔가 이성적으로 이거를 파악하려고 하고 좀 더 알고 싶은, 그러니까 뭐 존재에 관해서건 어떤 법칙에 관해서건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 정확해진다라는 게 어떤 감정의 형태로서의 정확성인가요? 아니면 뭔가 어떤 대상을 다른 어떤 표피적인 것들을 벗어나서 마주한다는 마주선에 걷는 건지. 그러니까 뭐 제가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삶이라는 개념이 저희 머릿속에 있고 그거에 대한 막연한 감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관념으로서의 어떤 삶이 아니라 정말 삶이 이런 거야 라고 좀 보여주려고 하는, 혹은 이 물병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막연히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게 물병이야 라고 하면서 손에 쥐어주면서 이 물에서 느껴지는 어떤 차가운 느낌과 이 플라스틱의 그런 감각 같은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관객들에게 제시하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직접 그 대사를 하셨잖아요. 이 감독님의 의도나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물론 이런 말씀을 감독님이 종종 하시기도 했고, 감독님이 이 영화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 어떤지를 다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저만의 해석으로 어느 정도 어렴풋이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세미가 조이에게 사랑에 갔다 올게를 뱉을 때에는 저는 그런 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다 각자만의 사랑에 대한 정의가 있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하는 표정과 말투와 목소리와 나만의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작용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것에 집중하면서 조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사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마음이 담겼기 때문에 그 프레임이 이제 다른 장면들과 이어졌을 때 감독님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셨던 바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장면에서 왜 그 조이라는 대상을 그 새로 이렇게 하신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조이라는 대상을 다른 걸로 할 수도 있잖아요. 뭐 동물 중에서도 여러 대상이 있었을 텐데. 일단 그 전 씬에서 이제 세미가 조이한테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있었고, 그거의 연장선이기도 했고, 그 이게 앵무새에 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이거를 작업하면서 레퍼런스들을 생각보다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접했고, 그게 뭐 예를 들자면 뭐 그냥 테드창이라는 소설가의 어떤 단편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요새 종종 말하고 다니는 그 제발트라는 소설가가 언급했던 어떤 그 꿈속의 한 장면이 있는데, 그게 정확히 뭐였더라? 어떤 절멸당한 어떤 그 일족의 어떤 건물을 꿈속에서 자기가 이렇게 찾아다녔는데, 헤매었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근사한 복장을 입은 사람이 나오더니 이 일족은 다 절멸을 했고 이 사람들의 언어를 어떤 앵무새만 기억하고 있다 라는 뭐 이런 거를 읽고 나서 계속해서 이 앵무새가 가지는 느낌에 대해서 영화에 반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레퍼런스랑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장면에 가득가득 담긴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분들도 되게 복합적으로 장면마다 다가오실 것 같은데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아주 많은데 저기 마스크 쓰신 분 같은데 저기. 네.
그 영화에 보면은 2014년 명곡이 삽입된 게 되게 많은데 특히 소유 종기보의 썸이나 듀오네이퍼의 롤리는 그 착해 빠졌어처럼 원곡자랑 친분이 있어서 사용하게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선정 계기가 있는지 궁금해요. 네, 2014년에 유행가를 좀 찾던 와중에 그런 곡들을 접하게 됐고, 근데 완벽하게 그런 뭔가 영화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딱 그 해당 연도를 지시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약간은 뭔가 살짝은 흐트러뜨려 놓음으로써 이 모호함에서 느껴지는 꿈결 같음도 되게 중요했고,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지시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좀 피하려고 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네. 네, 감독님 저 영화 3번 봤는데 개인적으로 역대급 장편 데뷔작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보기 드물게 시적인 영화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떠오른 감독이 여러 명 있었거든요. 이와이 슌지, 그리고 이창동 감독님 시, 그리고 리차드 링클레이터 비포 시리즈나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의 어떤 꿈이나 이런 시퀀스 같은 것도 떠올랐었는데, 혹시 시적인 영화 이렇게 찍게 되시는데 뭐 영감을 주셨거나 뭐 영향을 받았거나 하는 어떤 영화가 있으시면 그거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 영화를 제가 3번을 봐도 4번을 보고 싶은 게 이 꿈을 좀 이렇게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게 꿈이 다 완결되는 건지 약간 파편화돼 있어서 좀 헷갈리는데, 감독님이 의도적으로 그거는 그냥 관객이 판단하게끔 놔두신 건지 아니면 감독님은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꿈이고 뭐 이런 걸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향을 받은 작품 촬영적으로는 사실 촬영 감독님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제안한 건 아니고 촬영 감독님이 이제 이와이 슌지 영화를 제안을 하셨던 것 같고, 크게 이와이 슌지를 의식을 하면서 찍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나리오 쓸 때에는 이제 이창동 감독님의 시를 좀 많이 떠올리긴 했었죠. 특히나 그 시의 후반부에 나오는 아무도 시를 아무도가 아니죠. 양미자 씨만 시를 써왔다는 그 어떤 탄식 비슷한 시인님의 대사에 대한 응답일 수도 있겠다라고 종종 생각을 했었고, 왜냐면 장동 감독님이 저희 학교 선생님이기도 했고 제가 수업을 종종 듣기도 했었어서 그런 어떤 지점이 있었고, 뭔가 타르코프스키는 항상 뭔가 이렇게 항상 좀 의식을 하면서 어떤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부터 어떤 그 시절의 어떤 예술 영화들에서 왔던 영향들이 계속해서 아직 남아 있는 것 같고, 그 시절 어떤 시네마에서 느껴졌던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도 여전히 동경하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가 이게 레퍼런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사실상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건 뭔가 거의 다 다큐멘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내가 이것처럼 완벽하게 이런 형식을 동경하면서 찍겠다가 아니라 이 다큐멘터리 작업들, 그러니까 그거를 작업하는 태도들 같은 것들에서 좀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어떤 다큐멘터리? 제일 최초로는 아마
빛을 향한 노스텔지아라고 파트리시오 구스만 감독님의 다큐멘터리에서 되게 크게 저한테는 매우 중요한 작품이고요. 그 작품은 그 뒤로 보면 이제 카메라를 든 사람의 몇몇 장면들이 있거든요. 정말로 그 장면 자체로 어떤 되게 시적인 느낌을 주는 장면들이 있어서 지금 당장 뭐 떠오르는 거는 그 감독님의 어머님이 치매인데 그 어머님을 찍는데 이제 들판에 서 계시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바람이 엄청 세게 불면서 그 어머님이 휘청하시거든요. 뭐 그런 순간들 같은 것들을 나도 포착을 극명하긴 하지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종종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그 꿈에 관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꿈이 어떤 게 꿈인지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영화가 애초에 그런 구분들을 조금은 희미하게 만들고 싶어 했던 것들이 있어서 그런 어떤 구분들 같은 거를 계속해서 희미하게 하려고 했고 그게 고객분들이 느껴지시는 대로 그냥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마냥 심지어 그 노래방에서 노래방 화면에 보이는 장면도 저게 어떤 세미의 상상이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은 더 흐릿하게 몸으로써 얻어지는 어떤 것들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박혜수 배우는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영향을 받거나 동경하는 영화나 뭐 창작자 있으세요? 갑자기 조현철 감독님. 네? 아니 근데 혜수 씨가 제가 살면서 딱 이 연기를 하면서 얼굴이 빨개지는 배우를 인상적인 배우가 딱 2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박혜수고 다른 한 명이 필립 시몬 호프만이거든요. 필립 시몬 호프만은 제가 정말로 가장 좋아하는 배우인데 혜수 씨가 그거를 하시는 게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한 2분 정도 더 받을게요. 네, 저기 끝에 옆에 바로 가겠습니다. 네, 저도 영화 3번 봤고 그리고 정말 볼 때마다 항상 새롭거든요. 아까 옆에 분 이제 감독님 질문하시는 거, 저 혜수 배우님 꼭 질문드리고 싶은 게 빅마마 체녀 완창 부르셨잖아요. 저 그거 보면서 엄청 울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NG 없이 한 번에 롱테이크로 그대로 쭉 간 건지 여러 번 재촬영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배우는 항상 어떤 배우든 간에 늘 롤모델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국내 해외 막론하고 어떤 배우를 이렇게 좀 롤모델로 예전에 삼았거나 혹은 요즘에 관심 있는 배우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채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NG 없이 2번의 테이크를 가서 불렀고요. 되게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수월하게 잘 촬영이 됐었어요. 감정이 뭐게 또 그 가사가 그렇게까지 구슬픈지 몰랐는데 정말 그 세미의 감정이 너무 이입이 잘 돼서 그렇게 촬영을 했었고, 이제 롤모델 같은 경우에는 매번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떤 영화를 보고 나면 또 이분이었다가 저분이었다가 바뀌어서 저는 그냥 제가 스스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저번 작품보다 제 자신이 얼마나 어떤 부분에서 성장했는가에 좀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3번 본 분이 2분이 같이 계셔가지고 네, 마지막 질문 여기 있습니다. 네,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지구회가 처음이어가지고 제 질문이 되게 고루할까봐 걱정되긴 하는데 그 극 중에서 나오는 두 배우가 되게 가정 환경이 되게 다르잖아요. 세미의 경우는 되게 계속 뭘 산다 그런다던가 하는 부유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고 하은이는 제 생각인데 편부모 가정 혹은 좀 안 좋은 아파트 이 말하면 죄송합니다. 일단 산다는 느낌을 가졌어요. 근데 그게 약간 캐릭터성을 위해 만들어진 가정 환경인 건지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두 캐릭터의 그런 가정 환경을 배치했는지랑 그리고 둘 다 외동인 이유가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네, 그런 어떤 설정들은 의도적으로 배치를 한 게 맞고요. 어떤 한국 사회에서 보여지는 그 계급의 문제가 지금 뭐 그거를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영화는 아니지만 그 차이에서 오는 어떤 본질적인 그 두 사람 간의 이해할 수 없음의 간극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계급적으로. 그래서 또 그런 게 분명히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환경을 조금은 차이를 줬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외동 세미는 일단 너무 외동 인기 설명이 잘 되는 캐릭터라서 귀엽잖아. 네, 약간 스포일된 느낌의 그런 느낌이 애초에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뭔가 큰 변화는 없었는데 하은이 같은 경우에는 딱히 제가 아마 시나리오 초반에는 동생이 있었던가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쓰면서 뭔가 약간은 불필요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뭔가 깊은 의도는 아니고 약간 시나리오의 어떤 경제성의 문제 때문에 삭제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없으시죠? 네, 마지막으로만 받고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배우님과 감독님께 짧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혹시 두 분이 사랑과 우정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랑과 우정의 차이가 어쨌든 사랑이라는 것이 뭐 우정이든 뭐 존경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존중하는 마음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러니까 우정이 어떻게 보면 사랑에 속하는 범주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사랑. 저는 뭐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랑이라는 어떤 것이 꼭 이 성애적인 관점으로 연결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게 저는 사랑과 우정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거기서 어떤 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을 그때 뭐 손을 잡고 싶다, 뽀를 하고 싶다 이건 또 사랑을 떠나서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왜 부끄러워하세요? 부끄러웠네 제가.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관객분들 또 많고 또 이야기 하나하나 또 이렇게 너와 나 영화를 보듯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듣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하고 또 너와 나가 지금 계신 여기 관객분들 그리고 앞으로 보실 분들한테 어떻게 남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잘 이야기하다 가는 것 같아요. 어제 질문은 사실 제가 좀 눈물 참기 챌린지였는데 오늘은 또 그렇지 않았던 다른 분위기여서 좀 걱정했던 것보다
너무 즐겁게 잘 했고요. 제가 너와 나가 어떤 영화로 남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림이 정말 있었는데 되게 거대하게 어떻게 보면 거창하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 다 저는 이루어진 것 같아요. 관객분들 통해서 일단 너와 나라는 영화를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화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리고 싶어하는 관객분들이 그런 마음을 느끼시는 것 자체로 이미 저는 저희 영화가 세상에 나와서 해야 될 몫을 너무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요.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저는 너와 나를 만드는 그 시작부터 지금 이렇게 GV를 하고 있는 오늘까지 계속 너와 나와 함께하는 여정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다 가족 같아요. 너무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은 약간은 어제보다는 수준 높은 말을 제가 좀 한 것 같은데 너무 부끄럽고요. 네, 저희 영화 좀 오랫동안 상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영화가 다시 보고 싶어진다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극장을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또 관객분들이랑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앞으로도 요 몇 주 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만들어 가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제가 어떤 발언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관객분들의 얘기도 듣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기 전에 저희 관객분들하고 사진 한번 이렇게 찍을 수 있을까요? 네, 사진 찍고 그러면 이동하겠습니다.